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내수 지표는 뚜렷한 반등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가 회복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생각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관련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출 실적부터 살펴보자면 이 수출이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전체 이제 경제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경제에서 이제 수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네. 한국무역협회 이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지난해 실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7%였습니다. 네네.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17%포인트였는데요. 지난해 성장률이 1.36%였으니까 경제 성장의 이제 80% 이상을 수출이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은 그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올해 들어서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이제 7월까지 10개월 연속 이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경기 호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반도체 이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3월에 이제 36%를 기록한 게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나머지 달에는 다 50%를 상회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 밖에도 이제 자동차나 선박 등 다른 주력 품목들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수출이 계속 잘 나와주면 성장률도 잘 나올 거니까 고무적이긴 한데 문제는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수요가 많지 않다고요.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제 내수 부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출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만큼 두 가지가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수출과 달리 내수 경기는 아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인데요. 네. GDP 구성 항목 중에서도 민간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GDP에서 이제 수출과 함께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특히 민간 소비가 이제 0.2%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줬거든요. 예. 또 심지어 1분기 때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 이번 2분기 GDP를 보고서 실망감이 좀 더 컸겠습니다. 네, 1분기에 이제 GDP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예상 가능한 수준의 조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민간 소비가 부진한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인데요. 통계청이 이제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네. 소비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산업활동 동향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비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이제 상품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6월 소매 판매를 보면 전월보다 일단 1.0%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2분기 전체로 보면 0.8%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5%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네. 소매 판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로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봤더니 올해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간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소매 판매가 안 나온다. 뭐 결국 사람들의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다는 건데 기업이라도 돈을 많이 쓰면 이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분석을 할 때 내수에는 크게 소비와 투자 지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투자 지표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설비 투자는 6월에 전월 대비 4.3%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했지만 네. 건설 투자는 계속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 6월 건설 투자는 전월보다 0.3% 줄었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제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조정에도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네. 우리 경제에 이제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건설 경기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내수는 수출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정부에서는 지금 내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정책 당국인 기재부의 진단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요. 네. 기재부는 매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공식적인 경기 평가를 합니다. 네. 표지가 이제 녹색이라서 그린북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한데요. 예.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경기 종합평가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란 문구를 넣어왔습니다. 8월호에도 이 문구가 빠지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4개월 연속으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내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회복될 기미를 서서히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정부의 평가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티를 내지 않고 최대한 희망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너무 낙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비관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네네. 냉철함을 이제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이런 진단이 다소 낙관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국책 연구 기관인 KDI는 최근 발표한 경제 동향 8월호에서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온도차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네, 해외 IB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제 내놓은 그 코멘트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된 이후에 해외 IB들은 약한 민간 소비 회복, 건설 투자 위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T는 민간 소비 회복은 가계부채 부담, 초과 저축 소진 등으로 인해 다소 미약할 소지가 있다. 고 평가했고요.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수가 역사적 평균보다 약 30% 더 크다면서 기업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신규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국내 증권사들 역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그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외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종 기관들에서 이제 1분기 우리나라 깜짝 성장을 보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었는데 이번에 2분기 통계를 보고서 그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제 부각되자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고 있는 또 추세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KDI입니다. KDI는 지난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지난 8일이죠. 8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제 근거였습니다. 네네. 해외 IB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움직임도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 네. 올해 6월 말에는 2.7%였는데 이게 7월 말에는 2.5%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바클레이즈가 2.7%에서 2.6%로 낮췄고요. 네. 시티가 2.5%에서 2.4%로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3%로 낮췄습니다. 네네. JP 모건도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네요. 그러니까 가장 낮게 본 곳이 지금 2.3%까지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도 어떻게 성장률 조정 전망치를 조정할 그런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먼저 정부는 이제 1년에 2번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지난달 초에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뭐 당분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한국은행은 오는 22일이죠.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 네. 수정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망치가 한은의 전망치가 2.5%였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2.5%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 이제 둔화 흐름을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내일 한국은행이 어떤 그 경제 전망을 발표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